북한이 어제 핵부대에서 운용하는 장거리 전략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올 들어 26차례 이어지고 있는데요. 7차 핵실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술핵 재배치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이제 어제 또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북한 매체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고 또 그 무기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그 무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순항 미사일이 새로운 미사일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미사일이었습니까? 뭐 새로운 미사일은 아니고요. 작년 1월에 발사했던 것과 유사한 건데 네. 뭐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를 과거보다는 좀 더 늘려서 시험 발사를 한 2시간 넘게 비행을 했다고 테스트.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과거보다 사거리는 좀 늘어났지요. 예. 네. 이번 시험 발사 뭐 특이점이 좀 있었습니까? 뭐 특이점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은 과거와 똑같아요. 뭐 지금 보시는 저 사진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네. 그 터널로 추정되는 도로 터널이죠. 자동차 터널에서 지금 모니터 앞에서 지금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좀 참관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터널 안에서 이렇게 참관하는 걸 공개한 건 제가 기억상 못 본 것 같거든요. 항상 미사일을 발사하면 예. 그 앞에 나와서 예. 터널에서 발사한 적은 있는데 네. 뭐 선전 사진을 보면은 항상 앞에서 그렇군요.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 아마 킬체인을 좀 약간 고려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 킬체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예. 좀 지하 벙커로 보인다는 것 말씀 아니십니까? 아 벙커는 아니고 도로로 봤습니다. 도로 밑에? 예, 뭐 무슨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은 녹색 그 뭐 양탄 탄자라 네. 그러나 깔고 그 흰색으로 이제 도로 경계선 아. 페인트 짜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도로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진 나오고 있죠. 네. 예, 예. 근데 저 부대가 핵 운용 부대라면서요. 네, 북한은 이제 핵 운용 부대라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 뭐 글쎄 뭐 최근에 있는 부대가 다 핵 운용 부대래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너무 핵표는 너무 남발한 것 같지만은 어쨌든 뭐 순항 미사일도 뭐 가능하다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아, 전술핵을 저 순항 예.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북한이 공개한 이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토마호크하고 아주 유사하거든요. 네. 미국의 토마호크. 아. 토마호크는 처음부터 핵을 탑재한 순항 미사일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재래식 폭탄만 탑재하고 있지만 네. 과거에는 핵무기로 시작했죠.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그 도발을 연이어서 하면서도 사진을 공개하지 않다가 한 번에 공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발사 때는 시험 발사하고 나서 바로 또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도 의도가 있을까요? 아, 의도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10월 10일 날 당창건 기념일 날 뭐 특집 보도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15일 동안 뭐 군사행보를 뭐 일제히 예. 공개했잖아요. 사진 80여 장을 북한 그렇죠. 노동신문, 주민들이 네.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예. 네, 네. 그 공개했고 지금 어제는 민생행보였다가 오늘은 갑자기 또 이게 또 돌아선 거죠. 아. 결국은 이번도 많이 기획을 한 것 같아요. 북한은 보통 도발을 할 경우에는 기만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기만을 통해서 이제 충격 효과를 좀 더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 저수 수중 발사 SLB 예. 보셨죠? 네. 좀 말은 안 되는데 예. 그만큼 보기에는 이렇게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니까 게다가 우리 군 당국은 누가 땅에서 SLBM이 나올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수중에 발사대를 이렇게 놓고서 이제 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수중 예. 발사에 썼죠. 뭐 기상천외한 방식이고 군사적으로는 좀 효용성은 없긴 한데 네. 그나마 이제 뭐 정보당국을 오판하게 만들면서 계속 충격을 주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북한의 그 핵실험 가능성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가능성 높다 보입니다. 지금 그러나 하지만은 북한은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에스컬레이터식 긴장 고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직까지 보여줄 카드는 있습니다. 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한 번 일본 열도를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ICBM은 지금 아직까지 성공을 못 시켰어요. 예. 화성 17이라고 하죠. 네. 그걸 발사를 또 성공시키면서 또 미국을 또 엄청나게 자극할 수 있는 긴장적 요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아마 뭐 내일 모레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핵실험장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 긴장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다음번은 또 다른 이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핵무력 법제화를 최근에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기반을 마련했고요. 북한은 지금
일본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어 공격할 수 있는데 필요한 소형화 탄도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일본 방위성 장관이 밝혔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어요. 뭐 성공했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달성했을 가능성은 높다. 이 표현이 정확하죠. 일본도 그 비슷한 표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거리 2,000km가 날아갔죠. 예. 일본 전역을 충분히 사정권에 두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뭐 일본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만도 하지요. 네. 이게 결국 순항 미사일이 한 번도만 겨냥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소형화된 거는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등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권 안에서는 다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렵죠. 핵무기 배치라는 걸 보면은 뭐 대내 정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정치적인 요소를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외교 관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근데 요즘 얘기가 나온 거 보면 핵공유와 전술력 재배치와 뭐 우리 뭐 한국형 핵공유 네. 뭐 개념들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핵공유는 미국이 우리한테 전술력을 줘서 우리 공군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국내 국토에는 들어오는 건 아니고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예. 그러면 NPT의 탈퇴가 되거든요. NPT의 요소 중에 하나가 핵 보유 국가가 없는 국가 주면 안 된다. 핵 확산 핵 공유. 금지 조약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겁니다. 핵 확산 금지. 그리고 그 전술 재배치는 미군이 운영하는 겁니다. 한반도에 있어도. 근데 지금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걸 보면 핵공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유가 아니에요, 개념은. 예. 그냥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좀 가까이 있는 예. 붙이는 그런 거를 이제 자, 과거로 돌아보고 표현하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예. 91년에 비핵화 전에 군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 약 100여 개 전술핵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남북이 합의하고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그걸 철수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들여오는 걸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제 논쟁이 지금 붙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요. 전술핵이 북한의 이제 비대칭 전력인데요, 사실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여기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 못하는데 네. 필요한 요소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필요한 그러니까, 것이고 또 어떤 예. 점에서는 불필요한 겁니까? 예.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북한에 지금 폭주하고 있는 핵 위협을 지금 제어가 지금 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네. 핵 하는 거를. 그래서 지금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거는 뭐냐면 미군이 운영을 하고 NPT도 지켜가면서 네. 미군이 운영을 하고 게다가 전술핵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아주 정교해졌어요. 만약에 미군이 운영한다면은 그 NPT에 저해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 예, 미국이 그 우리나라에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우리가 개발하는 두 가지죠.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미국이 우리한테 공유를 한다는 예.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예. 여권에서 그러니까 뭐 공유 자꾸 얘기나 공유는 탈퇴하는 거예요. 공유는. 그러니까 전술 재배치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예. 북한이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력이 세계 6위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술핵을 갖게 되면 실제로 그리고 운용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군사력 6위라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어렵죠. 예. 그러니까 재래 군사력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네. 뭐 핵무기를 가진 핵무기는 뭐 비대칭 무기잖아요. 예. 전력이 균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할 때 워게임 할 때 예. 핵무기 요소를 안 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핵무기를 우리가 한미 넣- 훈련할 때 핵무기를 넣으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게임이 안 된다. 예. 예. 근데 지금 북한이 이번에 실험 발사 그 군사 훈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7차례 발사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항공 주요 시설, 예, 시설. 그리고 항구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공항까지 이렇게 예. 목표로 모의 타겟을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전술핵 하나라도 떨어진다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쓸 수가 예. 없죠. 전술핵을. 예. 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표현은 과거보다 좀 더 노골화되어 있죠. 예. 과거에 뭐 남조선 작전지대 넓은 범위로 봤다면 지금은 아주 범위를 좁히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는 전술핵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삼축 체계를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그 킬체인을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최고 존엄인데 터널에서 이제 참관하는 것도 보면 예.
뭐 킬체는 의식하는 겁니다. 아, 의식하는 네. 겁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선택지를 봤을 때 일단 우리 군 당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이용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럼 전략 자산을 이용한다는 거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도 뭐 언론에 보도 나온 걸 말씀드릴게요. 네. 뭐 정확하지만 뭐 핵무 그 SSBN이죠. 핵 추진 이제 전략 그러니까 SLBM 탑재한 미국의 이제 전략 잠수함이 한반도 인계에 거의 상시적으로 와 있다든지 예. 뭐 전술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항공모함이 유사시에 전투기에 탑재해서 어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예. 이건 아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건 핵무기를 네.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갖고 있으니까 너희도 쓸 생각하지만은 그런 공포의 균형을 주자는 건데 네. 예. 뭐 SSBN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역체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전략도 그렇게 맞지는 않다. 단지 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우리 근처에 좀 자주 오고 하는 수준이지 이걸 일각에서 한국형 핵공기로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거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도 전술을 갖게 되면 이 예. 동북아 전체에서 핵을 갖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동북아 군비 경쟁 거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아마겟돈처럼 큰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런 우려도 이제 가능성이 있죠. 네.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거는 그만큼 대내 외교적이나 정치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아. 지금 뭐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예. 또 무조건 또 찬성이 아니라 예. 과연 현재 안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겠죠. 네. 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재배치를 했을 때 오히려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럴 수 있습니까? 글쎄 참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긴 한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좀 오히려 지금 뭐 북한이 이제 과거부터 이제 도발을 했지만 북한이 아직도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이 있거든요. 예. 과거 북한이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했을 때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미본토 타격 계획을 공개했어요. 그 다음날 깜짝 놀란 거죠. 북한이 잡지 못하는 전력들이 있으니까 예. 아직 확정적 전력은 제대로 안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행보에 따라서 B2 스텔스 폭격기들이 한반도에 다시 상공을 비행할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수당미사일까지는 뭐 지금 뭐 대북 제재도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네.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짧게요. 예, 에이테킴스 미사일 두 발 예, 가운데 예. 한 발 예, 비행 중 예. 신호가 소실됐답니다. 네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없었죠. 그러니까 에이테크스가 지금 도입된 지 19년 정도 됩니다. 네. 상당히 오래된 미사일인데 뭐 신호가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표적을 안 날아간 건 아니고요. 가다가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지상으로 보내주는 원격 그 신호 체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추락이라 표현하지는 않고요. 네. 뭐 알려지기에는 표적까지는 날아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전문가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에이테크스 같은 경우는 좀 노후화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네. 20년 가까이 아, 되거든요. 예, 탄도미사일이지만. 그리고 이제 현무2C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 과정에 있어서 품질 검사가 좀 약간 이완된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예.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